서울의 북쪽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낡은 집이 하나 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다. 노인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언제나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었고 그가 지나가면 차가운 바람이 일며 기분 나쁜 소름이 돋곤 했다. 노인이 사망한 뒤 그 집은 버려졌지만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인 민수, 지훈, 수진, 그리고 은지는 단체로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여름밤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그 집을 찾았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은 꺼림칙한 기운을 느꼈다. 대문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예상대로 음산했다. 거미줄이 이리저리 얽혀있고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는지 모를 만큼 먼지투성이었다. 민수가 손전등으로 거실을 비추자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들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 그림을 캠코더로 담으며 이런 거 원래 있었던 걸까? 하고 속삭였다. 수지는 호기심과 불안을 감추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2층 방의 문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자신을 안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자 내부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일기장이었다. 수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일기장은 전체적으로 귀여운 디자인이었지만 안에 적힌 글씨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일기장을 넘기던 수지는 어떤 페이지에서 멈춰야만 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문을 열어주지 마. 그 순간 아래층에서 은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은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혼자서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모두가 따라간 그녀의 손끝에는 낡은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형태로 눌려 있었다. 민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의자를 바라보았다. 여긴 더 있으면 안 되겠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나가자. 그러나 그때 집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어느샌가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손전등으로 빙빙 돌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응답이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 밖으로 나왔다. 은지는 눈물을 긋고 있었지만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갔으나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조용히 작게 속삭일 뿐이었다. 그 집은 처음부터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 민수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실종 이야기는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없다는 듯이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집이 있는 방향을 보고 중얼거린다. 밤이면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다고. 문을 열어주지 마. 이후로 그 집은 마을의 금기가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호기심 많은 나그네들이 그 산길을 오르내리며 그 집을 찾곤 했다. 어느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사람들을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공유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있는 한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직장 문제로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터라 집을 고르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바다 근처 조용한 동네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이사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나도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빌라의 내부는 조금 낡았고 밤이면 옛날 전구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느낌을 주곤 했다. 그래도 나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럴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이 깊어 빌라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깊게 잠들어 있을 무렵이었다. 갑작스럽게 쿵 하고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화장실 쪽에서 들려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욕조에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퇴근길에 이웃 주민을 만났다. 별 생각 없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이후로 내가 사는 빌라에는 풀이 죽은 듯 안색이 나빠 보이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한숨을 쉬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자신의 유아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이 빌라에 살았던 그녀는 그때부터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나는 다시 한번 빌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던 중 벽 한쪽에 무언가 비정상적인 낌새를 느끼게 되었다. 그 벽은 다른 벽들과는 다르게 두드리면 이미지를 갖추지 못한 허약한 소리가 났다. 나는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결국 벽 한켠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 벽 안에는 오래되고 누군가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은 약 20년 전 거주했던 한 남자의 것이었고 읽으면서 나는 점점 더 소름이 끼쳤다. 그는 혼자 이 빌라에 살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환영은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고 결국 어느 날 밤 그 환영과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가 자주 듣던 소리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벽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을 끝으로 일기장은 중단되었고 나는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벽을 허물었던 그가 직접 무언가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이후로도 가끔 빌라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그저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무심코 길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빌라는 여전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결국 나는 몇 달을 더 버티고 이사를 결정했다. 나오면서 돌아본 빌라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곳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단지 그저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와 친구들은 근교에 위치한 산속 펜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머물게 될 펜션은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별이 쏟아질 듯한 고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도착했을 때 펜션 주인은 이곳의 전설에 대해 한마디로 짧게 언급했다. 이곳은 예전에 고립된 마을이었는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별장 지을 때 사람들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긴 했죠. 우리는 웃어 넘기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첫날 밤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그날의 피로를 씻어낼 만큼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달빛이 산꼭대기에서 집어삼킬 듯 내려오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숲속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약간의 사슬 소리를 감지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겠지. 다른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아한 웃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펜션으로 다시 들어온 뒤 우리는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장을 발견했다. 책장 안에는 먼지 쌓인 일기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전에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그 일기에 따르면 그 가족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는데 아이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귀신을 보거나 악령에 홀려 있다고 수군거렸다. 결국 부모는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사태로 이 마을이 묻히기 전에 어디론가 보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기록 속에 것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일부 친구들은 조금 예민해져 있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는 그날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느끼던 낯선 소리와 느낌이 심해졌다. 창문을 내리쳤을 때 아이의 낮고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차오르고 거울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본듯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우리는 겁에 질려 방에 모여 사방을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 누군가가 나지막히 기도하는 소리와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외쳤다. 저기 창문 밖을 봐. 뭐가 있어. 창밖엔 매우 흐릿한 형상의 아이가 웃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며 창문을 가린 우리는 손에 땀이 범벅이 된 채 어찌할 줄 몰랐다. 심장은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고 쫓기듯 이른 새벽을 기다렸다. 그날 이른 아침 우리는 펜션을 급히 떠났다. 차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다시는 그 집과 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 눈동자가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다시금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기분은 아직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펜션 주인의 광부처럼 그곳은 결코 쉽게 다가서거나 머물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후로 그 산속 펜션은 우리에게 금기시된 이름이 되었다. 약속처럼 묻어둔 이야기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지금도 우리의 등을 꽉 붙잡고 있는 것만 같다.